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는 1차 압박, 2선 헬프, 3선 커버의 3단 구조로 전원 수비를 완성한다. 특히 해리슨 반스가 코너에서 스크린을 타는 상대 움직임을 미리 읽고 프리로테이션으로 대응한다. 이건 단순한 반응형 수비가 아니라 공간 예측형 시스템 디펜스다. 빅터 웬바냐마는 림 근처에서 버티컬리티를 극대화하며 상대 빅맨의 페인트 존 침투를 완벽히 억제한다. 스테판 캐슬은 백코트에서 볼프레셔와 핸들러 견제로 상대의 세트 오펜스를 지연시킨다. 그리고 반스는 양날개에서 세컨드 로테이션의 중심축이 되어 스위치 이후에도 디펜스 라인을 재정비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유기적이다. 공격 전환 시에는 캐슬의 퍼스트 패스가 빠르고 웬바냐마의 롤링 동선이 직선적이다. 그래서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 공격 템포가 한 박자 빨라진다. 하프코트 세트에선 웬바냐마의 포스트 터치와 반스의 코너 컷신이 동시에 작동하며 인사이드 득점 효율을 끌어올린다. 결국 샌안토니오는 공간 예측과 전환 속도의 완급 조절로 리듬을 선점한다. 이 팀은 수비로 흐름을 잡고 공격으로 리드를 굳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브루클린. 브루클린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3점과 미드레인지 효율이 핵심이다. 하지만 니콜라스 클렉스턴의 스크린 각도가 일정하지 않아 핸들러와의 타이밍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 벤 사라프는 페이스 조절은 탁월하지만 압박 수비를 만나면 드리블 엔트리 자체가 느려진다. 결국 공격 전개 속도가 둔화되면 포터 주니어에게 볼이 과도하게 몰리고 볼 무브가 정체된다. 수비에서는 클렉스턴의 림 프로텍션은 준수하나 세컨드 리바운드 대처가 느슨하다. 특히 헬프 이후 리커버 속도가 느려 샌안토니오의 백도어 움직임에 취약하다. 전환 수비에서도 포터 주니어가 늦게 복귀하며 수비 간격이 비어버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로 인해 페인트 존 내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공격 전환은 빠르지만 마무리 과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 점수차는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간 예측 디펜스 vs 개별 공격력의 대결이다. 샌안토니오는 1차 압박부터 3선 커버까지 단계별 수비 구성을 갖춘 팀이다. 특히 반스의 프리로테이션은 브루클린의 핸드오프 루틴을 끊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웬바냐마는 림 근처에서 리바운드와 블록으로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공격에선 하이포스트 롤로 세컨드 찬스를 만든다. 그리고 캐슬은 템포를 적절히 끌어올리며 전환 속공에서 웬바냐마와의 2인 연계를 극대화한다. 반면 브루클린은 포터 주니어의 슛 감각이 살아나야 버틸 수 있다. 하지만 클렉스턴의 박스아웃 미흡과 세컨드볼 처리 미숙이 흐름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페인트 존 주도권이 샌안토니오 쪽으로 확실히 기울 전망이다. 결국 샌안토니오가 수비에서 압박 리듬을 유지하고 공격에서 반스의 컷신과 웬바냐마의 피니시를 연결시키면 경기는 일찍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샌안토니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는 케이드 커닝햄을 중심으로 한 투핸들러 구조에서 볼점유 시간을 분산시킨다. 3쿼터 이후 스몰 라인업으로 전환하며 하이포스트를 기점으로 컷인 루트를 다양화해 공격 패턴의 입체감을 높인다. 커닝햄은 드리블 돌파와 킥아웃 패스를 번갈아 구사하며 수비의 로테이션 타이밍을 계속 늦춘다.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하이포스트에서 페이드 어웨이와 페이크 인사이드 무브를 섞어 공간을 연다. 제일런 투레는 림런 타이밍이 정확하고 오펜스 리바운드 후 세컨드 찬스 득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 조합이 형성되면 페인트 존이 넓어지고 하이포스트에서의 패스 시야가 확장되며 공격 루트가 한층 풍부해진다. 또한 로빈슨이 코너 스파섭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넓혀 커닝햄의 돌파 각도를 열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결국 디트로이트는 스페이싱과 컷 타이밍의 완성도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려나간다. 특히 3쿼터 이후의 전술 전환은 수비 부담을 줄이고 공격 효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카드가 된다. 홈에서는 템포 유지력이 높아 리드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패턴을 보인다. 보스턴.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의 듀얼가드 시스템으로 초반 리듬을 주도하지만 공의 순환이 느려지는 순간 아이솔레이션 의존도가 높아진다. 니미아스 퀘이타는 림 수비와 스크린 제공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페인트 존 커버 범위가 넓지 않다. 그래서 상대가 스몰 라인업으로 전환할 때 수비 매칭에서 주저하며 하이포스트 공략에 노출되는 장면이 많다. 브라운의 미드레인지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이타적인 볼 무브먼트가 끊기면 팀 리듬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3쿼터 이후 세컨드 유닛이 투입되면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져 세컨드 찬스 득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잦다. 결국 보스턴은 인사이드 커버의 완성도보다 외곽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에 상대가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유연한 패턴을 구성하면 흐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크다. 이날도 스몰 라인업 전환 이후 공간 활용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후반 주도권은 디트로이트로 기울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이포스트 중심 전환이 승부의 키포인트다. 디트로이트는 커닝햄과 로빈슨의 투핸들러 체제로 페인트 존을 확장하고 컷인 루트를 다층적으로 전개한다. 두렌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세컨드 찬스 득점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의 미드레인지 공격과 하이포스트 볼 운반이 안정적이라 상대 수비를 상대로 리드 템포를 유지한다. 반면 보스턴은 수비 매칭에서 하이, 로우 전환 대응이 늦고 스위치 이후 커버 로테이션이 흔들린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페인트존 집중 공격에 체력 소모가 누적될 수 있다. 특히 후반부 스몰 라인업 가동 이후 디트로이트의 컷인 타이밍과 페인트 터치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하이포스트에서 주도권을 잡는 팀이 리듬을 장악하며 이 구도에서는 커닝햄의 패싱 감각과 두렌의 리모텍이 승부의 방아쇠가 된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흐름은 스페이싱 컷 타이밍 세컨드 찬스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디트로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을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 볼 소유 시간을 줄이는 퀵 퍼스트 액션이 돋보인다. 그는 톱에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유도한 뒤 스크린을 활용해 미드레인지 혹은 코너 스팟을 빠르게 점유한다. 에반 모블리는 탑 오브 더 키에서 빅맨 중 가장 부드러운 핸드오프를 구사하며 스크린 이후 롤인 타이밍이 안정적이다. 자렛 알렌은 림 근처에서의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높고 오펜스 리바운드에서의 박스아웃 타이밍이 정확하다.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수비 리바운드 후 전환 템포가 빠르며 세컨드 웨이브까지 매끄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하프코트 세트에서는 볼 순환이 단조롭고 코너 스페이싱이 약해 외곽에서의 변주가 제한된다. 결국 미첼의 아이솔레이션 의존도가 높아지고 상대가 드롭 커버리지를 가져갈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수비에서 알렌의 로테이션이 늦어지면 페인트존 실점이 누적되며 경기 리듬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초반에는 미첼의 중거리 푸더크와 알렌의 림롤이 살아나면서 점수를 쌓을 수 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상대 빅맨의 피지컬 압박이 강해지면 세컨드 찬스 득점 효율이 급감한다. 클리블랜드는 결국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공격 템포도 끊기며 전체적인 득점 흐름이 둔화될 것이다. 미러키. 미러키는 하이로 세트 형태에서 마일스 터너가 스크린을 걸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로우 포스트로 내려오며 완벽한 미러링 콤비네이션을 완성한다. 이 구조는 상대 수비가 한 발 늦게 회전하면 그대로 2점이 확정되는 패턴으로 경기 내내 높은 효율을 유지한다. 야니스는 하이, 로 플레이뿐 아니라 페인트존 내 수직 돌파에서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주며 페인트존 점유율이 리그 최상위권이다. 케빈 포터 주니어는 백코트에서 핸들러로서 리듬을 조율하며 탑픽앤롤 이후 양쪽 코너로 정확히 볼을 배분한다. 이 조합은 페인트존을 중심으로 한 닫힌 구조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어 세컨드 찬스와 킥아웃 옵션까지 다양하게 연결된다. 특히 마일스 터너가 스크린 이후 엘보존에 머무르며 미드레인지 공간을 확보하고 야니스가 하이, 로에서 완벽한 롤인을 수행한다. 그 결과 상대 수비가 스위치나 더블을 시도하더라도 롤맨과 커터의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수비 라인이 붕괴된다. 미러키의 공격 루틴은 페인트존 점유 리바운드 전환 압박의 3박자를 완성시키며 경기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잡는다. 또한 수비 전환 시 터너의 드롭 커버리지와 야니스의 헬프 리바운드가 절묘하게 맞물려 세컨드 찬스 허용률을 낮춘다. 결국 하이, 로 콤비네이션의 완성도와 페인트존 지배력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포터 주니어의 3점이 가끔 불안정하지만 세컨드 찬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미러키는 경기 전체의 템포를 자신들의 하이, 로 시스템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싸움이 아니다. 페인트존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 클리블랜드는 미첼 중심의 개인 능력으로 균열을 시도하지만 하프코트에서의 루트 다양성이 떨어진다. 반면 미러키는 야니스와 터너의 하이, 로 전술을 통해 페인트존을 압도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 케빈 포터 주니어의 핸들링과 터너의 스크린 각도가 맞아떨어지면 야니스는 수비 간격이 열리는 찰나에 골밑을 파고든다. 이 구조는 수비가 헬프를 가도 바로 아웃렛 패스로 코너 3점으로 전환되며 공격 효율이 극대화된다. 또한 미러키의 수비 로테이션은 페인트존 중심으로 압축되어 클리블랜드의 세컨드 찬스를 원천 차단한다. 결국 골밑 장악력에서 미러키가 앞서며 초반부터 리드를 잡은 뒤 경기 내내 템포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클리블랜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데이비온 미첼과 노먼 파웰의 투핸들러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하지만 하프코트 세트 상황에서는 오프볼 무브가 단조로워 공격 루트가 쉽게 예측된다. 뱀 아데바요는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이 있지만 외곽에서의 수비 로테이션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비 전환 시 백도어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벤치 로테이션이 들어오면 공격 리듬이 끊기며 세컨드 찬스 득점이 급감한다. 특히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 외곽 효율이 떨어지고 파웰의 볼 점유가 과해지면 흐름이 단단히 막힌다. 마이애미는 수비 집착으로 체력을 소모하면서도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낮은 단점을 드러낸다. 결국 골밑 수비는 버텨도 외곽에서 한두 번 무너지면 경기 리듬이 급격히 기울어진다. 뉴욕 닉스. 뉴욕 닉스는 제일런 브런슨이 하프코트 템포를 조율하고 오지아 누노비가 코너 스파섭 슈터로 서브 옵션을 만든다. 이 팀의 중심은 단연 칼 앤서니 타운스다. 그는 클러치 구간에서 볼을 손에 쥐며
더블팀이 오기 직전 백도어 루트를 읽어내는 킬패스 감각이 탁월하다. 그래서 상대는 트랩 디펜스를 걸 수도 풀압박을 시도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다. 또한 브런슨의 핸드오프 타이밍과 타운스의 미드포스트 아이솔레이션이 맞물리며 공격 효율이 극대화된다. 뉴욕은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공격 리듬을 잃지 않는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오지 아누노비의 컷신과 브런슨의 딥패스가 빠르게 이어져 수비 간격을 한순간에 찢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진짜 강점은 클러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안정감이다. 즉, 타운스가 중심을 잡는 순간 공격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클러치 구간 지배력 싸움이다. 마이애미는 초반 수비 강도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공격 전개에서 루트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크다. 반면 뉴욕 닉스는 브런슨과 타운스를 중심으로 한 2대2 게임이 완성형 단계에 들어섰다. 타운스는 백도어 루트 탐지 능력이 탁월해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기 전 킬패스로 공간을 창출한다. 이로 인해 마이애미 수비는 커버 타이밍을 잃고 수비 전환 시 블록 간격이 헐거워진다. 특히 아데바요가 전진 수비를 나올 경우 브런슨의 하이패스 한 방에 페인트 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뉴욕은 하프코트에서도 볼 흐름이 정체되지 않으며 세컨드 유닛 투입 후에도 공격 리듬이 유지된다. 반면 마이애미는 후반 체력 소모와 외곽 효율 저하로 인해 4쿼터 내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 타운스의 결정적 킬패스 한 번이 게임의 판도를 뒤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단순한 득점 싸움이 아니라 클러치 국면에서 누가 더 침착하게 루트를 읽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뉴욕 닉스의 안정적 구조와 타운스의 판단력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마이애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워싱턴은 홈에서 볼 흐름이 매끄럽고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꾸준하다. 시. 제2. 맥컬럼은 볼 핸들러이자 스코어러로서 하이포스트 진입 후 킥아웃 루트를 정확히 활용하며 페인트 존에서의 미드레인지 풀업도 안정적이다. 크리스 미들턴은 이선 스크리너와 아이솔 자원으로 팀의 공격 밸런스를 잡는다. 그는 스위칭 상황에서 상대 미스매치를 정확히 공략하며 클러치 구간에서는 특유의 풀업 점퍼로 분위기를 바꾼다. 알렉스 사르는 골 밑에서 박스아웃 타이밍과 리바운드 캐치 능력이 뛰어나 세컨 찬스 득점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워싱턴은 하프코트 전환 시 1.5초 내 패스를 원칙으로 가져가며 템포를 유지한다. 그래서 트랜지션과 세트 플레이의 연결부가 매끄럽고 리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이 모두 높아 경기 후반에도 리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샬럿. 샬럿은 라멜로 볼의 트랜지션 패스와 브랜든 밀러의 코너 스파섭이 공격 전개의 핵심이다. 라이언 칼크브레너는 리버스 스크린과 롤 인 타이밍이 좋지만 백투백 일정 속에서는 움직임이 둔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제 필라델피아전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곧바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일정은 선수단 체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1쿼터 초반에는 라멜로 볼 중심의 빠른 템포로 상대를 흔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4쿼터 승부처에 접어들면 공격 선택이 단순해지고 외곽 슈팅 밸런스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집중력 하락, 리바운드 약세, 세컨드 찬스 허용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에서는 경기 후반 클러치 타이밍마다 디테일한 대응이 어렵고 점수차가 벌어질 여지가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4쿼터 집중력이 핵심 포인트다. 워싱턴은 홈 이점을 살려 하프코트 세트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꾸준한 볼 로테이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맥컬럼은 볼 핸들링에서 여유가 있고 미들턴은 윙 지역에서 페이스 조절 능력을 갖춰 팀 템포를 이끌어간다. 사르는 상대 빅맨과의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며 세컨드 찬스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잡는다. 반면 샬럿은 백투백 일정의 피로 누적이 확실히 문제다. 라멜로 볼이 초반 속공으로 분위기를 가져가더라도 3쿼터 이후부터는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고 실책이 늘어난다. 특히 4쿼터 승부처에서 체력이 떨어지면 외곽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세컨 찬스 득점을 제어하기 어렵다. 결국 워싱턴이 경기 후반에도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홈팬들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워싱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를 중심으로 리바운드와 림 프로텍트에서 완벽한 구조를 세운다. 그의 골밑 장악력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며 상대의 페인트 존 진입을 초반부터 틀어막는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폭발적인 드라이브 인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며 킥아웃을 통해 외곽 라인을 열어준다. 줄리어스 랜들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받아 2차 전개를 주도하고 미드레인지에서 정확한 중거리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 조합은 세컨 찬스 득점을 꾸준히 생산하며 리듬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의 템포까지 지배한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 주전들의 체력을 갉아먹는 운영을 자주 펼친다. 그 결과 상대 빅맨이 피로 누적 상태에 들어가면 고베어의 골밑 장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네소타는 이날도 초반 템포를 높이고 수비 리바운드 후 트랜지션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인디애나.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을 중심으로 빠른 템포를 유지하지만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전날 멤피스전을 소화한 뒤 바로 미네소타 원정에 나서는 일정이라 주전급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다. 농구는 체력이 전술 수행력과 직결되는 종목인데 이런 상황에선 코트 위에서 감독의 구상이 완벽히 실현되기 어렵다. 시약함은 미드레인지에서 위협적이지만 피로 누적으로 인해 풋워크가 둔화될 경우 포스트업 효율이 떨어진다. 오비토피는 에너지 레벨이 강점이지만 하이템포 속에서의 세컨드 디펜스 참여율이 낮다. 또한 리바운드 가담 비율이 급격히 줄며 세컨 찬스 실점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인디애나는 체력 저하로 인해 공격 템포가 무너지고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에서도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고 미네소타의 페인트존 공략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체력 리바운드 골 및 장악력의 3박자가 승부를 가른다. 미네소타는 고베어가 중심을 잡고 수비의 축을 세우며 에드워즈의 돌파와 랜들의 미드레인지로 공격 흐름을 완성한다. 이들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프코트와 트랜지션 모두에서 공격 루트가 끊기지 않는다. 반면 인디애나는 백투백 일정 속에서 주전들의 피로 누적이 뚜렷하다. 특히 할리버튼의 패싱 템포가 떨어지면 팀 전체가 정체되는 구조라 공격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세컨 찬스 득점을 내주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넘길 수 있다. 체력 저하가 전술 수행력에 직결되는 NBA 특성상 인디애나의 수비 집중력 하락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홈의 2점을 바탕으로 페인트 존을 지배하며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리바운드와 체력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미네소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댈러스. 댈러스는 쿠퍼 플래그의 전방 압박과 데이비스의 페인트 존 커버 범위를 중심으로 수비 밸런스를 완성한다. 플래그는 수비 리딩이 빠르고 상대 포인트 가드의 첫 드리블 방향을 미리 차단해 공격 템포를 늦춘다. 클레이 탐슨은 코너에서의 스팟업 슈팅뿐 아니라 스크린을 활용한 세컨드 옵션 루트에서도 위협적이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림 근처에서의 도움 수비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의 컷인 루트를 완전히 봉쇄한다. 그리고 댈러스는 벤치라인의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높다. 타임아웃 이후 코칭 스태프가 상대 수비의 방향 전환 타이밍을 정밀 분석하고 리버스 엔트리 패턴을 통해 약한 쪽 코너로 볼을 회전시킨다. 이 구조 덕분에 2-3존이나 스위칭 수비를 상대로도 오픈 찬스를 꾸준히 확보한다. 또한 플래그가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통해 세컨드 찬스를 생산하고 탐슨이 킥아웃으로 마무리하며 효율적인 포지션을 이어간다. 결국 댈러스는 타이밍 공간 패스의 3박자가 조화된 구조로 리그 상위권 수준의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토론토. 토론토는 퀵클리가 하프코트 세트에서 볼을 점유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댈러스의 하이로 수비 구조를 넘기 쉽지 않다. 제이 바렛은 돌파에서 힘은 좋지만 첫 스텝이 예측 가능해 수비 리드 타이밍에 자주 막힌다. 야코퍼들은 스크린 셋 이후 롤린 동선이 좁아 리버스 패스 루트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토론토의 가장 큰 약점은 세컨드 찬스 대응과 페인트 존 리바운드 싸움이다. 특히 외곽 미스 이후 세컨드 볼 대처가 느리고 상대 빅맨에게 리바운드 주도권을 쉽게 내준다. 후반에는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코너 수비 로테이션이 한 박자 늦는 패턴이 반복된다. 또한 퀵클리의 풀업 3점이 흔들릴 경우 공격 리듬이 완전히 정체된다. 그 결과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하프코트 수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붕괴가 잦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 완성도 vs 개인 의존도의 맞대결이다. 댈러스는 하프코트에서의 조직력과 타임아웃 이후 세트 플레이 성공률이 돋보이며 토론토는 1차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지만 유지력이 떨어진다. 플래그와 데이비스가 하이로우를 오가며 리바운드를 장악하고 탐슨의 외곽 화력이 더해진다면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댈러스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론토는 전환 상황에서 빠른 템포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댈러스의 페인트 존 커버가 이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타임아웃 이후 설계된 플레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며 세컨드 찬스에서 더 많은 득점을 올릴 팀은 댈러스다. 특히 홈템포에서 댈러스가 초반 주도권을 잡는다면 토론토는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댈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A 클리퍼스. LA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의 볼 핸들링을 중심으로 호른셋 변형 세트 오펜스를 가동한다. 탑 양쪽 엘보에 빅맨 2명이 자리 잡고 하든이 드리블 드라이브를 시도하면 반대쪽에서 즉시 백도어 컷이 발생한다. 이 루틴은 한 번 차단돼도 패턴 반복 시 대응이 어렵고 수비의 로테이션 타이밍을 완전히 흔들어버린다. 카와이 레너드는 미드포스트에서 공을 받아 1대1로 공간을 창출하며 하든의 시야와 연계되는 득점 루트를 만든다. 이비카 주바츠는 스크린 타이밍이 정교해 수비가 해지하거나 드롭으로 빠지는 순간 세컨 찬스 리바운드까지 챙긴다. 결국 LA 클리퍼스는 하든의 킥아웃 패스와 레너드의 미드레인지 결정력을 통해 페인트 존과 외곽 모두에서 효율을 확보한다. 또한 수비 전원에서도 주바츠가 리무브 블록으로 상대 돌파를 저지하며 인사이드 내 안정감을 구축한다. 홈에서의 경기 운영은 늘 템포 조절과 세트 완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완성도가 바로 팀 전체 밸런스를 지탱한다. 그래서 클리퍼스는 리바운드 싸움과 트랜지션 수비 모드에서 상대보다 반박자 빠르게 반응한다. 오늘 경기에서도 하든의 드라이브 앤 킥과 레너드의 공간 창출력이 맞물리는 순간 주도권이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주로 할러데이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하프코트 세트에서는 루트가 단조롭다. 투마니 카마라는 코너 스팟에서 3점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데니 아부디아는 컷인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결국 할러데이의 단독 돌파나 외곽 위주의 공격이 많아지면서 팀 전체의 세트 오펜스 리듬이 흐트러진다. 특히 인사이드에서 주바치를 상대로 리바운드 경합이 불리하고 세컨 찬스 득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포틀랜드의 수비 로테이션은 미스매치 상황에서 늦게 반응하는 편이며 하든의 드라이브에 대응할 수 있는 도움 수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 번 수비 밸런스가 깨지면 코너와 윙 쪽에서 연속 실점이 이어지는 패턴이 잦다. 결국 페인트존 방어 실패가 누적될수록 팀의 전반적인 경기 집중력까지 떨어진다. 포틀랜드는 공격의 다양성보다 수비 구조의 붕괴를 먼저 걱정해야 할 경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 오펜스의 정교함에서 LA 클리퍼스가 한 수 위다. 하든의 드리블 드라이브 이후 이어지는 백도어 컷 루틴은 포틀랜드의 수비 로테이션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레너드는 미드포스트에서 수비를 끌어낸 뒤 하이포스트 스크린을 활용해 자신 혹은 외곽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주바치의 리바운드 장악력과 스크린 리딩이 맞물리면 클리퍼스는 세컨 찬스 득점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반면 포틀랜드는 할러데이의 단독 플레이 외에는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며 하프코트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카마라와 아부디아의 컷인 루트가 살아나야 하지만 하든의 1차 압박과 레너드의 수비 밸런스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또한 클리퍼스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득점 루틴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뒤 중반 이후에는 하프코트 중심의 느린 템포로 포틀랜드의 체력을 소모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포틀랜드가 이 리듬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경기의 흐름은 하든의 손끝에서 완전히 결정될 것이다. 이 경기는 리듬의 완성도와 세트 오펜스의 구조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LA 클리퍼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는 단순히 개인 기량으로만 움직이는 팀이 아니다. 데니스 슈레더의 볼 핸들링과 하이포스트 진입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공격의 흐름을 설계한다. 그의 속도 조절과 페이스 컨트롤 능력은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드류 유뱅크스는 스크린 타이밍이 정교하고 롤인 타이밍이 빨라 슈레더와의 2인 플레이에서 높은 효율을 낸다. 더마 드로자는 미드레인지에서 공간을 확보한 뒤 페인트존 45도 지역에서 풀업 점퍼로 리듬을 만든다. 이 3인의 조합은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불필요한 드리블 없이 짧은 패스로 공격 루트를 이어간다. 또한 세컨 유닛 투입 시에도 볼 흐름이 끊기지 않으며 백도어 컷과 코너 3점 루트까지 완성도가 높다. 이 팀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팀이며 수비 전환 속도 역시 빠르다. 결국 세크라멘토는 하프코트 내볼 순환과 미드레인지 완성도로 경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LA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의 개인 공격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그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득점은 만들어내지만 팀 전반의 볼 무브먼트는 정체되기 쉽다. 오스틴 리브스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좋지만 세컨드 패스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리듬이 단절되는 순간이 잦다. 디안드레 에이트는 리바운드 참여는 활발하지만 픽앤롤 수비 시 로테이션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다. 그래서 상대의 세컨 찬스 득점을 막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레이커스는 전반 중반 이후 트랜지션 수비에서 페인트존 내 헬프 디펜스 타이밍이 느려진다. 이런 흐름에서는 상대 가드의 드리블 침투 한 번에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골 및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격 리듬마저 단조로워진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볼 흐름과 팀 케미스트리의 완성도가 승부를 좌우한다. 세크라멘토는 슈레더의 전진 드리블 이후 유뱅크스의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하며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전개한다. 그 과정에서 드로잔이 미드레인지에서 탑과 코너를 잇는 중간 루트를 공략해 득점 효율을 높인다. 반면 레이커스는 돈치치 중심의 아이솔레이션이 많아지면 공격 템포가 떨어진다. 볼 흐름이 끊기는 순간 세컨 찬스가 줄고 트랜지션 대응력도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후반에는 슈레더의 페이스 조절이 돋보이며 유뱅크스의 스크린과 드로잔의 미드레인지 완성도가 빛날 것이다. 결국 세컨 찬스 확보 능력과 볼 순환의 완성도에서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리듬을 잃지 않고 경기 흐름을 주도할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세크라멘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